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각종 경제지표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램데시비르의 임상이 실패했을 것이다. 이러한 조급한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ETN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손절 기회라도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거래 정지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안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이런 그 제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눈 뜨고서 손실이 나는 것을 계속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다. 손절 기회라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빚 투자라고 합니다. 다시 8조 원대가 늘어났다. 신용융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것과 예탁금 규모가 지금 45조 원에 다다르고 있어서 시장에 대기 중인 자금들, 또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상방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건강한 투자인지 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주말장은 안 그래도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재료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은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 장 중반쯤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가 또 바로 올라가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버리는 모습이 마무리로 만들어졌는데, 증시가 이렇게 크게 등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증시가 상승을 한 이유는요, 유가의 반등 그리고 실업자의 증가가 둔화되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유가가 이제 그 저점을 좀 잡았다라는 느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불안감들이 유가를 반등시키는데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주가도 다시 여기에 맞춰서 내려간 만큼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석유 회사인 셰브론, 엑슨모빌, 이 기업들이 장 초반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긍정적으로 일단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유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하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더 이상 유가가 더 이상 내려가게 된다면 이것조차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동 지역을 걸고 넘어가면서 억지로든 아니든 간에 이제 감산 효과를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44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기록적인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660만 명, 680만 명 나왔던 게 이제 가장 최고로 많이 나왔던 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660만 명, 또 520만 명, 지금 이번 주에 440만 명, 이렇게 매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기록적인 수치는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그 실업자 증가 폭이 이제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 쏟아넣게 되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까지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월급이 5월 달부터는 다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4월달, 이번 달이 이제 마무리로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었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상에서의 나타나는 이 실업자 수 같은 경우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보면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진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어떤 출구가 열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이란을 쥐어짜든 아니면은 뭐 저장 창고를 늘리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단계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면 이제 좋아지는 것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것도 이제 지표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갑자기 급락세를 보인 이유는 뭐냐면 렘데시비르가 임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약간 그 실수가 섞인 그러한 어떤 보도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실수로 공개한 초안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렘데시비르가 중국에서 진행한 무작위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보도를 일단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초안 보고서에 초안 보고서, 즉 임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진행됐었던 어떤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WHO에서 원래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이제 실수로 그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건데, 그걸 또 이제 운이 좋게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거를 발견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거 뭐야 잘못됐네 그러면서 기사를 내보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나가면서 이제 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했다, 아무런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좀 그 충격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점적인 차이가 있어요. 초안 보고서였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고요. 지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은 뭐냐면 임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왜?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실패하지 않았냐? 효과가 없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다, 이런 식의 지레짐작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우려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길리어 대사가 정면을 반박을 하고 나섰죠. 그때는 임상시험이 초기에 종료가 돼서 결론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걸 가지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미국 연구진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요, 지금 현재 에볼레 치료제 렘데시비르하고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을 포함해서 대표 약물 7가지를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치료제가 렘데시비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험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고 일단 임상 3상 시험 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클로로킨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이야기만 보게 되면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다음에 클로로킨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 외적인 렘데시비르를 포함하지 않은 그 외적인 약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게 렘데시비르가 가장 강력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임상이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이 렘데시비르가 유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임상 실패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아직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렘데시비르의 뭐 치료 효과 입증, 이 부분도 물론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신뢰도적인 부분에서 실험군들이 굉장히 좀 적은 수치죠. 그래서 이 평준화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내기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표한 이 기사로 썼던 그
WHO의 실수한 공개 초안 요 부분도 실제로는 이제 그 실험 대조군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에서 신뢰도가 있는 그런 그 공식적인 자료들을 내보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패일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것은 임상시험을 해봐야지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임상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과정 중에서 보니까 렘데시비르가 가장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네, 뭐가 나올지. 지금은 뭐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던 클로로킨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약품이 나올 수도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가 지금은 가장 유력하다고 하지만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지만, 된다, 안 된다를 놓고서 공방전을 벌일 이유가 지금은 없다는 이야기죠. 네, 임상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당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이 내용들은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일단 길리어드 대사가 정면을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실수로 공개한 초안이다. 이건 뭐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지 뭐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과했다. 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의 호재로 나온 경제지표들과 그 다음에 이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우려사항들 두 개를 놓고 본다면 네, 호재성 재료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다거나 이렇게 나올 만한 건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원유 ETN에 대한 이야기. 뭐 여기서도 말 많아요. 지금 ETN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원금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안 그래도 뭐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나오니까 팔지도 못하고 네, 계속 그냥 눈 뜨고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한다. 근데 거래 정지에 대해서 거래가 될 때라도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단 거래 정지하고 나면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는 상태가 벌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원유 ETN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절 기회라도 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손절 기회는 사실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왜 이렇게 거래 정지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면요. 유동성 공급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LP라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이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가 정상적인 호가 제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래를 정지해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자산하고 현재 가격하고의 그 괴리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즉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과 이 지금 선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좁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100원인데 선물 가격은 뭐 900원이다. 그러면은 괴리율이 엄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나중에 곤란하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LP가 유동성 공급자가 물량을 조절해 가지고 이 괴리율을 낮춰서 가격대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제 3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아시겠습니다만, 괴리율이 95%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30%가 넘을 때는 거래 제한을, 매매 정지를 시켜버리겠다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리율이 큰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도 안 되고, 올라가도 손실이 나게 될 테고, 그죠? 기초자산에 이제 근거한 부분이고요. 만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익이 무조건 안 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품에 그냥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거래소 입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를 하게 된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절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원금 전액 손실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거래를 이렇게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거래가 계속 재개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매수 쪽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문제시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연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가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거래 정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거래 정지가 풀리면 또 급락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급락한 시점에서라도 손절해야 되는데 사실은 손절 매도를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투자자들이 돈을 빼면 괴리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을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절 매도를 하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을 거라는 시장의 판단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뭐가 더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큰맘 먹고 투자한 돈인데 거래 정지했다가 뿡 떨어졌다가 거래 정지했다가 뿡 떨어졌다가 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또 열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거래 정지 없이 그냥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그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이 막 들어와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충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손절 매도할 기회를 줘라라고 거래 정지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신규 투자자가 와서 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ETN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제대로 고집하지도 못했다. 자, 일일이 사람을 붙잡고서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습니다, 얘기 다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마 약관 이런 곳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N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위험합니다라는 그 경고 메시지가 떠요. 네. 뭐 거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경고 메시지 뜹니다. 근데 그거 읽어보지 않죠? 누가 읽어봅니까, 그거? 그래서 넘어갔죠. 그래서 제대로 고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네, 아마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 이후로 이 고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그냥 강화가 많이 됐거든요. 면피하려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펀드 판매할 때도 그런 위험 고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ELS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또 넘어가서 문제가 좀 됐었지만은,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기계화적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 위험 고지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은 이기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ETN 같은 경우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새로운 상품 하나를 공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물 쪽 들어가 있는 부분, 기초자산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만기도 있고 롤오버 비용도 있고, 또 재수 없으면 원금 전액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현실화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유가가 마이너스 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전에 ELS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채권이 마이너스 나올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야기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 원대 빚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자, 괜찮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지금 8조 원대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왜냐면은, 시정융자가 지난 그 2019년도 같은 때, 2018년도 같은 때는 뭐 13조 원대 이렇게 됐었는데요. 많이 줄었죠. 그래서 6조 원대가 떨어졌다가 다시 8조 원대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바닥 대비해서 이미 30% 정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올라왔는데도 빚을 내서 계속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이겠죠. 즉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계속 올라갈 때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저점이 나올 만큼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주가가 1차적으로 반등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그 반등이 V자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올라오기만 했고 내려가는 모습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만간 9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요. 지금 4월 말이 되어 가니까 45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 내서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예탁금 대기 중인 거, 이거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이 신용융자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전에 앞서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주변 지인한테 빌린 돈이라든지 스탁론이라든지 등등등 돈을 빌린 사항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신용, 빚,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8조 원, 9조 원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한 두세 배 정도는 해야지 된다. 이게 빚의 규모가 그 정도 크게 늘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고객 예탁금 45조 원도요. 아마 빚내서 들어온 자금들 포함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요. 그럼 이 자금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왜? 이 수익이 낮지만 이것을 그냥 돈을 찾아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증시에 재투자하겠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 상승에 대해서 차익 실현한 금액들을 다시 재투자. 사실은 주식 투자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돈을 빼버리면은 이 누적 복리 효과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수익이 난 금액을 수익금 포함해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얘기죠. 근데 이것이 타이밍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열심히 벌어들여요. 뭐 100번 매매를 했는데 99번째까지 돈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째에서 재수 없으면 수익금 또는 원금까지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때는요. 정말 사정 두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빚내서 투자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빚을 내서 투자만 하지 않으면은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형성된 저점이 더 이상은 깨지지 않는 저점으로 지금 구분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시장의 바닥은 다 잡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은 일단은 빚내서 투자하지 않고 내 돈으로만 투자하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라든지 주식을 통해서 장기적 접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의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위아래로 흔들어는, 즉 떨고 내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계속게 노출이 되고 그 흐름을 잘못 타버리게 되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피해서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타이밍 고려하지 않고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다 이거죠. 네가 흔들어봐라. 내 돈인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것 같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용융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증시가 탄력을 조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유가 반등과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렘데시비르의 임상 실패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일단 지표상에서 보여지면은 그 유가 반등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감소 효과는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요. 렘데시빌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룻밤 이벤트, 하룻밤 이슈거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에 대해서 악재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다. 일단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악재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유 ETN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 기회라도 내놔라. 네. 매매 거래 정지 너무한 거다. 등등의 여러 가지 소송도 준비해야 되겠다. 위험 고지 못 받았다. 등등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이기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투자할 상품이 도대체 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죠. 이게 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부해봤자 이건 뒤늦은 후회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 내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생소한 상품에 투자할 때는 여기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까지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위험 고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상품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증시대금, 증시대기자금이 지금 45조 원, 예탁금이 45조 원을 돌파하게 됐고, 신용융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추가 상승세로 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더 주가를 더 올려주면 좋긴 좋겠는데, 일단 시장의 일반적인 상황은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했다라면 한 차례 정도는 조정을 받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그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라서 투자 열풍에 치닫는 단계에 편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상승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격렬하므로 투자자들이 정점에서 시장을 빠져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번 투자 열풍이 불게 되면 투자자들은 파는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다. 지금은 엄청난 상승장이 아니었고 또 상승의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들이 맞아 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고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들고 나는 자리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떨어져서 본다라면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기 때문에요. 안 그래도 변동성 심한데 시장의 뉴스들이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변동성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슬기로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